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8월 2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여쭤볼게요. 최근에 제가 영상 썸네일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자, 제 영상 채널에 들어오면 최근에 썸네일이 조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의 썸네일이 낫다 또는 과거의 글씨 기반의 썸네일이 낫다. 자유롭게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썸네일 방식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테니까요.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된 구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고 또 어쨌든 저도 오랜 기간 쭉 이어갈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중간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종가는 플러스 0.2%로 마무리되었고 또 코스닥도 전날과 거의 동일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조선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또 AI 정책주 이쪽은 오늘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그렇게 크게 빠진 종목은 없었고요. 시총 1위 종목 알테오전만 오늘 4%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총 비중이 5%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알테오전만 아니었다면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만큼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만 나홀로 1,800억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의 1,100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조금은 비슷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전날보다는 규모는 많지 않았고요. 이어서 하이닉스를 보면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1,400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들어 가장 많은 순매도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두 종목을 볼게요. 현대중공업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 반대로 하나오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규모 자체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종목이 모두 조선주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크래프톤, 삼성전기, BH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스닥은 0.4%, S&P 500도 0.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0.3%, 또 반도체는 0.9%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은 괜찮았고요. 그리고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0.3%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0.6%, 그리고 중국 증시도 0.3%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날 미국 증시라든지 또 그리고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자.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성격과 주어진 여건들을 봤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단타라든지 또는 단기 스윙 투자, 물론 투자를 할 수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성향과 조건들을 봤을 때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주식을 계속 들여다볼 수가 있고 또 내 성격을 봤을 때는 2달, 3달 또는 1년 이상 그렇게 오래 가져가기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하나의 방향성을 똑같이 제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성향과 또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먼저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영상을 설명하다 보면 어쩔 때는 조금은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또는 단기 수익 투자 관점으로 포지션을 조금은 다르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과 위치는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필히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령 이런 거죠. 제가 과거에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때 저는 5만원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쯤에 많은 강조를 했었고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절대적으로 그 위치는 단타보다는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위치였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지금 위치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저는 지금 위치도 중장기 투자는 나쁜 위치라고는 보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짧은 스윙 투자 관점으로서도
지금의 위치를 얼마든지 접근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하나의 추세입니다. 추세는 제가 매번 강조해드리는 전략 중에 하나이고, 지금 일봉상의 추세를 봤을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의 저점을 형성했었고, 그 저점을 이어서 보면 하나의 명확한 추세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 달 정도 쉬어가고 있지만, 얼핏 보더라도 지금의 위치 69,000원 후반이라든지 또는 7만원 초반 부근, 그 가격은 추세 하단 부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장기 투자에 적합했었다면 지금은 여전히 외국인의 비중을 봤을 때 저는 중장기 투자도 유효하고, 그리고 단기 스윙 투자, 그 관점으로서도 지금의 위치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셨다면, 이 추세가 깨진다면 1차적으로 자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내가 진입했던 관점은 장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취지에 맞게 항상 투자를 했었다면 결론을 내리는 것도 그 취지에 맞게 대응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의 하단 부분이라면 거의 69,200원 정도? 그 정도쯤이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내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토대로 해서 터치하기 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뭐 과거에 이런 구간의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이때는 뭐 확연하게 닿은 것은 아니었지만 주가가 그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5% 가까운 양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당시에 주가가 21선이 깨졌을 때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거는 단기적인 성향이겠죠. 그렇지만 조금은 중장기 투자, 긴 호흡으로 이 종목을 바라본다면 주가를 넓게 펼쳐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난번 고점, 작년 6, 7월 고점, 그 고점 하단 부분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은 길게 봤을 때는 반등 가능성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가를 바라볼 때 나의 성향과 투자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단기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나는 조금은 길게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렇게 차트를 조금 길게 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 전략들을 세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닐 수가 있고, 또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단기적인 시각은 나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는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 발표 후의 주가 흐름을 꼭 참조해 보시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개장 시간이 조금은 길어졌잖아요. 정규장은 뭐 9시에서 3시 반까지인데 넥스트 트레이드장에서 그 시장이 열리고 나서 조금은 주식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특히 8시에서 9시 구간 있죠. 이때는 주가를 상당히 많이 왜곡을 시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보면 넥스트 트레이드 시장보다는 정규장 9시에서 3시 반이죠. 이때 대부분 거의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8시에서 9시 구간, 여기에서는 개인 투자 밀집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사이 어떤 재료가 나왔고 또 개인들이 긍정적으로 봤다면 8시에서 9시 사이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9시부터 정기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매도 물량과 함께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을 보면 단기 스윙, 뭐 짧으면 2, 3일 정도 또는 길면 한두 달 이상,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성향 토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주식시장을 볼 때 8시에서 9시 구간, 이 사이 때는 보지 않고 있어요. 차라리 9시 시장 개장하고 나서 그때 정말로 진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9시 시장에 맞춰서 주식 어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성향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조금은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때 8시에서 9시 사이 구간이죠. 그때 매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은 길게 끌고 가는 것을 선호한다면 오히려 8시에서 9시 사이, 이때보다는 9시 개장하고 나서 기관과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에 그때 맞춰서 시장을 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쯤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항상 투자에 많은 참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거래대금 상인 종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거래대금 상인 종목들을 보면 딱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업종. 오늘은 한마디로 조선주의 날이었고 정말 다양한 조선주에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15개 종목이 보이고 또 빨간불은 10개 종목이 보이죠. 여기서 조선주를 꼽아보면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또 SNC스, 한국조선해양도 있죠. 10개 중에 5개가 무려 조선주였습니다. 자, 일단은 조선주가 상승이 나왔던 것은 한 가지 명확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기사 타이틀을 보면 하나오션하고 HD현대, 이 두 개 기업이 원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원팀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 금액은 무려 60조 원에 해당된다고 해요. 물론 아직까지는 최종 선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제치고 결선에 진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고 충분히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오션은 2%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있죠. 뭐 삼성중공업, SNC스 이런 다양한 조선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런 면에서 하나오션 주주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진짜 정말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두 종목의 좋은 이슈로 인해서 그 종목만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업종 전체가 모두 상승이 나올 때,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비로소 주도 업종이라 할 수가 있고 더 오랜 기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대해서 절반이 조선주였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재료가 있다. 라는 것은 아쉬움보다는 보다 주가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을 충분히 더 가져볼 수 있는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오션은 어제 주가가 한번 많이 빠졌잖아요. 직전 고점의 쌍봉 위치에서 빠졌는데 사실 이런 흐름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쌍봉을 만들었다는 것은 약간의 주가 고점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흐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추세를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자, 지난번에 저점을 만들고 두 번, 세 번 정확하게 하나의 추세를 타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추세를 타고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앞으로 시장 흐름을 통해서 계속 한번 주가의 흐름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